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원 원장인 제가 개발을 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단.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학원 원장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학원 운영도 해야 되고, 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은 결을 가지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법적인 테두리에 이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옛날에, 저도 학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불만이었던 게 진짜 많았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학원 원장이 알아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을 보면 시험 범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잘 되는 거야. 근데 팀노바의 교육 지향 방향은 트렌드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봉 5천 이상으로도 가지만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가장 핫한 기술이 뭐예요? 웹3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웹3가 아직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모호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웹3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도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어떤 거는 막 정말 소켓 채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쪽은 뭐 완전 다른 방식으로 막 접근하는 게 그게 맞다 그러고 어떤 여기는 막 분산만 되면은 그렇다 그러고 이런 시장에서 또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가 진정한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27년 동안 28년 차죠. 28년 차 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결국에는 개발자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입을 해서 패턴 교육법이랑 세계관 교육법을 이용해서 잘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분야도 무섭지 않게 새롭게 가서 공부하면 되지 뭐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2년 동안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 잘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5천 이상으로 웹3 같은 이런 트렌디한 곳까지 그냥 바로바로 가는데 2년 전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 졸업에는 그런 데를 그냥 간다. 즉 고착화된 커리큘럼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경지예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어떤 실력으로 쫓아올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당연히 하려면 개발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일단 하다못해 트렌드를 쫓아갈 정도의 개발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든지 트렌드를 쫓아갈 때 항상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도 해야 되고 시장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이제 이쪽에 개발자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도 시장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학원생들이 어떤 팀노바 우리 팀원들이 이거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거를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못해도 한 5년 이상은 꾸준히 자신의 주특기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공통 분야가 있어서 이게 개발 기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기술을 내가 요만큼 습득을 하면 이거에만 특화시켜서 해도 한 요만큼 정도 여기 공통 분야 요 부분 정도까지는 다른 분야 입장에서도 같은 분야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공통 분야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새로운 거에도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강사들은 그냥 자기가 한 플랫폼 하나가 맞고 단일 플랫폼이 무조건 답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그런 때 써가면서 그 단일 플랫폼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경력만 쌓은 개발자들은 자기가 한 곳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플랫폼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코인 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코인을 먼저 매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사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자기 코인도 떡상을 하고 그런 수요가 많을 거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먹히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그냥 한 플랫폼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플랫폼을 깊게 들어가려면 다른 분야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웹서버 하나만 동작을 시킨다고 해도 그 웹서버를 우리가 단순하게 웹 개발만 하면 웹브라우저 특성상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프론트엔드에서 싱글 스레드 개념으로 단순하게 그 페이지가 어떻게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C 언어나 어셈블리어 관점에서 컴퓨터 코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화되었는지, 웹 플랫폼에 단순화되었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웹브라우저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엔진, 렌더링 엔진, 이거 팀노바에서 기초 때도 좀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알려주는 건데, 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들을 접근을 할 때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해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노에스QL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도 많이 차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들 되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내부에 자료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트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변형한 좀 다양한 트리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몽고DB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 보면은 트리 구조의 모델 트리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가지 트리 구조들을 얘기를 해요. 상위 참조가 있는 모델 트리 구조, 조상 배열이 있는 모델 트리 구조에서 트리 구조 하나만 해더라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트리 구조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다양한 트리 구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하나에 대한 깊이 있게 보려면 이 데이터베이스, 웹브라우저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이해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다양한 공부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다른 분야에 있을 때 더 깊게 공부가 되는 그런 분야고, 그리고 이런 웹브라우저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 그냥 웹 프로그래밍, 웹에서만 동작하는 걸 만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브라우저 엔진은 데이터 파싱의 영역이고, 렌더링 엔진은 화면에 그려주는 영역인데, 이 렌더링 엔진을 일부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크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크롬의 오픈소스 내역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화면에 그려지는 영역을 담당하는 오픈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벌칸 저기 있네. 지금 크로노스, 벌칸 이런 것들도 렌더링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크로노스 이 회사 자체가 화면에 그려진 오픈GL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재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런 크로노스 기술이나 벌칸이나 이제 오픈GL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렌더링 엔진 돌아가면, 화면에 렌더링 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js나 이런 여러가지 스벨트나 뭐 여러가지 요새 막 핫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속해 나가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분석하는데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도, 인터프리터라는 개념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못지않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터프리터가 컴파일 언어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보고,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양쪽을 비교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JVM처럼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절반 반건조 오징어처럼 절반만 딱 그 조리용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이런 방향의 컴파일 하는 것도 참조를 해 놓으면, 웹브라우저란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동작 방식을 이해하면 나중에 이 안에 스벨트나 리액트.js가 어떤 원리로 삽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능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우리 회사에 특화된 아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그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걸 알려면 오히려 다른 개발을 했을 때 더 깊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렌더링에 대한 거에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도 뭐 파티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그 파티클 개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나 이런 렉 생기는 것들, 그 FPS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훨씬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무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웹 개발하면 렌더링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계에서 완전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때 그 아키텍처를 분석하는데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어쨌든 이거 한 줄 얘기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이면서 개발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개발을 경험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인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설명을 잘 못해요. 공대생들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제가 글도 많이 쓰려고 하고 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천재 수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이, 이분 같은 경우는 시대가 낳은 천재인데, 천재 뭐 수학자이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물리학자고 뭐 굉장히 철학가적인 접근까지도 하고 그냥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살아생전에 찍은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되게 쉽게 풀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팀노바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천재들, 분명히 천재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재들을 결국에 키워낸 거는 환경적 요인이고, 천재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피지컬 같은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견뎌내는 스트레스 능력,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으니까 그걸 깊게 파고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 제가 그들에게 관심이 많은 건 인간이 가진 그런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연, 내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 직업이고, 그러니까 개발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론 저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최고의 강사라고 하면은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려운 지식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리처드 파인만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도 동의하고, 실제로 리처드 파인만은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실들을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되게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도 존경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제 지식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쉽게 재생산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꼭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학원장들이 이제 보통은 그렇게 개발을 졸라 잘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생각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못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나는 예전부터 근데 개발을 오래 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현업 경험도, 저는 팀노바 창업 전에 10년 동안 개빡세게 개발했어요. 현업에서만. 그 전에 10년을 그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개발을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가르치기 위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울 때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도 되게 좋아야 되고,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 가끔은 멘탈이 나간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줄지도, 그리고 그런 외적으로 심리학적인 거, 교육과 관련된 심리학도 많이 봐야 되고, 인지심리학부터 해가지고 뇌과학자들이 많이 쓴 저서들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이 해야죠.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건 40살 돼서도 실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엔 제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렇게 했을 땐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팀노바의 모든 결과는 어설프게 나오는 건 없어요. 전 제가 하는 노력들을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하죠. 저건 사실일 리가 없다고.
저 지잡대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잡대가 아니고 디지털 대학교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근데 그런 대학교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본 적이 없는 거지. 자신들이 생각한 천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명문대 나와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확 뒤집는 되게 놀라운 사건이거든. 선비의 나라 다운 거죠. 어떤 출생 때부터 천재를 만들고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생각보다 후천적으로 되게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그냥 공부에 관심이 좀 덜했고 다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았을 뿐이지 그렇게 살면서 뭔가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걸.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노력의 가치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노력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코딩을 하려고 시간이 나오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너무 지쳐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놔버리고 그냥 뭐 집에서 쉰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탈출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 이런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를 타도한다 그러는데 정작 그 권위를 타도한다고 외치는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객관적인 접근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그 권위를 타도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학력이나 뭐 직업적인 거나 이런 거에 저게 뛰어나면 저 사람들한테 괜히 모든 게 완벽할 거라 생각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제 본분을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 그러니까 제 팀원들,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이제 뭐 창업해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아서 정말 저보다 훨씬 돈을 잘 버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예측을 했었고 당연한 거고 당연히 나한테 배웠는데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런 거죠. 일단 저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도 있잖아요. 고인물들 보면 게임을 진짜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 천재가 아니어도 그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의 관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사회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외에 정말 좋았던 경험들, 그리고 시행착오는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간접 경험하게 해줘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습관이란 게 무서워서 제가 개발 안 해버릇하면 계속 안 해버릇해요. 왜냐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 학원 시장들을 정말 7년 넘게, 그 8년 차 그 광고 시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듣거든요. 학원 업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팀노바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존 이렇게 교육 업체에서. 그런 경우를, 그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처음에 많이 순진하고 잘 기준이 없어가지고 몰랐던 친구들이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까다로운 소비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제가 보는 학생들은. 그래 버리니까 그거에 이제 빠져들 수 있죠. 고객 자체가 까다롭지 않으면 글쎄요, 그런 시장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독일 자동차가 훌륭한 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동차에 있어서.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에 까다롭죠. 그러니까 김치 원재료 보면 다 국내산으로 하죠. 그 식당에 가면은 다 보면은 뭐 파키스탄제 무슨 중국산 이런 거 되게 많이 먹는데 그 와중에 김치 같은 거 종갓집 김치 이런 거 보면 성분 보면 다 국내산이에요. 왜? 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모순이 있거든요. 왜 쌀은 중국산 먹고 막 이거 먹으면서 갑자기 김치에서만 국내산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모든 음식을 국내산으로 먹긴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김치 한 3점 먹고 다른 음식 몇 점 먹으면 중국산이랑 막 파키스탄산이랑 다 섞인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나 이런 게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것 중 하나예요. 김치만 국내산으로 먹으면 뭐하나 막 이런 느낌? 고춧가루가 그거 말고 뭐 다른 요리할 때 쓴 재료가 막 어디야 뭐 폴란드산 뭐 이런 거 먹는데, 물론 국내산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여러가지 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쌀이, 국내산 쌀이 맛이 오히려 없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일본이랑 미국, 특히나 미국 쌀은 완전 대량 생산을 한, 막 드론으로 대량 생산을 한 기계식으로, 그리고 되게 저렴하기도 한 그런 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쌀이 더 맛있었어. 그 블라인드 아줌마들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도정 방식의 차이라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수입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유통 과정이 길어지면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방부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사실은. 어쨌든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제가 결국에는 실력이 되게 더 좋아지고 더 압도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더 시장에서 더 잘 먹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역사가 쌓이면은, 그리고 정말 잘하는 역사가 쌓이고 신뢰도가 생기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말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IT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글쎄요, 그닥 이렇게 막 제가 말한 게 7년 전에 말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진리가 있어. 이쪽에 오래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개발을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할 때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블로그로. 그러니까 말이 틀릴 리가 있나. IT 업계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되게 재밌거든요. 93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그 마케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닌가? 그래도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은 93년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때로는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인간은 반복 학습이 되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을 영상 하나로만 얘기하고 끝나면 또 까먹을 수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공고히 위해서 꾸준히 제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물론 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겐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3번, 원장의 실력이나 관점이 허접하면 허접한 학원 된다. 이건 뭐 뻔한 거죠.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는 외부 강사 적당히 꽂아 넣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소한 외부 강사 쓰더라도 원장이 잘 알아야 좋은 강사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강사를 뽑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강사들은 설명을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주려고는 하는데, 제일 최악의 상황은 질문하면 현업 가서 배우세요, 이런 강사들이거든요. 제일 무책임한 강사들. 그러니까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한계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 팀노바에서 학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팀노바를. 그러니까 어설픈 곳에서 배워봤자 내 어떤 궁금한 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홈스쿨링을 좀 많이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걸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최종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오는 곳이 팀노바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부담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헬스장 관장인데 몸이 그냥 돼지야.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꾸준히 개발을 하고 IT 업계의 진리들을 깨우치고 그거를 그 학생들에게 주고, 이왕이면 돈을 잘 버는 개발자로 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제 목표니까요. 4번, 돈을 쫓다가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개발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업가적인 관점이 너무 강하면 사실은 좋은 강사로서의 현역으로 있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사실상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워낙 훌륭하게 멘탈 잘 잡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고맙고 좋아요. 그래서 돈을 쫓다가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아 그래 개발은 이런 매력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업가적인 관점보다는 개발자적인 관점이 또 이렇게 튀어오르게 해주면서 이제 제 초심으로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를 이제 리셋해주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는 한에서는 꾸준히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개발 하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고다. 팀노반 최고다라는 거죠. 최고는 남들과 다른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어설프게 남들 따라하는 그런 교육기관 아니고 교육의 본질과 오리지널리티가 묻어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곳이다. 팀노바의 패턴 교육법, 세계관 교육법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팀노바에서 세부적으로 쓰이는 다양한 교육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놓은 제 인생을 다 갈아넣은 역작이고 그런 저만의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이렇게 뛰어난 곳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것처럼 저도 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제가 최고라는 자부심도 있고 제가 개발자로서는 최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떤 왕초보자들을 정말 뛰어난 개발자를 육성해내는 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제 스스로 개발의 감각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항상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 친구의 그때그때마다 그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최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최고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에르메스의 가죽, 에르메스의 공법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면 에르메스가 아니겠죠. 파텍 필립도 마찬가지고요. 파텍 필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신은 파텍 필립 시계를 소유한 게 아니다. 잠시 그거를 보관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프라이드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배운 친구들이 일시적으로는 그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저를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른 졸업생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나 인섭이나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은 진짜 수업할 때부터 우수한 학생이었고 사실은 그 친구들 함부로 못 가요. 근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가르쳐가지고 지금 보안업계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도 제가 그 친구 중학생 때 가르쳤는데 중학생 때 12년 전에 가르친 친구죠. 그 친구 지금 보안업계에서 완전 초 전문가로 되게 유명하거든. 대회 맨날 휩쓸고 다니고. 근데 그런 친구도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알려준 건 이제 PHP랑 C 언어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되게 설린고등학교 입시하는 것까지 제가 그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기초가 다 무너져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너가 훌륭한 해커가 되고 싶다면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거 되게 잘 배워야 된다. 기초가 탄탄한 게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잘 안되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제가 진정성 있게 항상 가르쳤고 제 진정성의 기반은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보다 내가 무언가를 못하는 걸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니까 내가 저런 친구들도 고쳐줄 수 있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개발을 하는 거지 누군가 이 친구가 불쌍하니까 이 친구를 몇 번 도와줘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일 안 해요. 최고니까 항상 최고의 결과 그 친구 대비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 처음에 어떤 친구는 IQ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리 뛰어난 친구도요. 천재에는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아인슈타인은 그 학교에서 낙제생으로 그냥 끝나요. 우리나라가 천재를 대하는 커리큘럼도 없고 천재들을 어떻게 키워내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획일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일반적인 게 우리나라 특징인데 이런 곳에서 사실 팀노바처럼 새로운 교육을 하려면 이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잠재력을 잘 보고 제가 팀노바에서 얘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저한테 처음 듣는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 친구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세뇌한다 그러는데 세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재능을 못 발견한 거야.
너 되게 센스 있다. 너 되게 이렇게 하면 너 되게 좋겠는데 이런 애들인데 그런 친구들 나중에 다 엄청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금 투자 엄청 잘 받았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임금 노동으로 창업했다가 막 그냥 쌈 망한 애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되게 잘하던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때 그 전에 뭐 이렇게 인섭팀원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가 됐지만 그전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질문도 많이 오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의 어떤 재능들, 좋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뭐 3, 4년이면은 벌써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나중에 얼마나 더 커질지 제 입장에서는 뿌듯하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감탄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고, 그래서 단순히 무슨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냥 개발 조금 배워가지고 그냥 어깨 그냥 쓱 밀어넣고 가서 배우세요 막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뭔가 교육할 생각은 없었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거에 저처럼 이렇게 뭐 마에스트로적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사람이 과연 국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는 팀노바 창업 전에 10년을 개인 코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 다 지금 나쁘지 않게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되지 않지만 뭐 저는 제가 제 제자들 몇 명 검색하면 뉴스 기사에 나온 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더 지났을 때 팀노바 무지성으로 까던 사람들 정말 그 되게 쪽팔리게 만들 정도로 저는 더 뛰어난 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낼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이제 인생의 이제 소명이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까 싶기는 하지만 뭐 본인이 얼마나 무지성으로 깠는지에 대해서 반성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참 제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뭐 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지만 하면서 느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의 학생들에게 결국엔 다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책임감, 저는 책임감이 무슨 말을 되게 예쁘게 하고 뭐 해줄 말인데 저 친구가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하고, 또는 내가 잘 모르면은 뭐 업계에 그냥 현업 가서 선배한테 물어보라 막 이런 무책임한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고요. 제가 손 닿는 한에서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워낙에 천재들을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난 게으르다 생각하지만, 게으른 사람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천재들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은 못해도 한 70%는 따라가더라고. 그 정도만 해도 됐지 뭐. 그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상당한 겁니다. 왜? 천재들은 일반인들과 달라서 일반인들 같은 소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천재들의 70%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진리들을 일반인의 언어로 리처드 파인만이 주장했던 것처럼 편하고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가치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끝판왕을 깬 사람이고, 끝판왕을 깬 사람이 이제 그 학생들 새로운 도전자들을 데리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장인 초대석 해가지고 진짜 그 게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막 몇 분 만에 이 게임 클리어하는 법 이런 거 막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방법으로 꽤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죠. 맞습니다. 개발도 그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을까 싶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사들 다 비슷하겠지, 학원 다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면은 이제 팀노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뭐 자기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는 계속 그래요. 저를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저는 더 노력하고, 제가 오기가 있고 좀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팀노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쓰는 게 뭐냐면, 팀노바를 계속 막 거짓말로 계속 나쁘게 이미지 만들고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는 더 노력해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그걸로 이제 학생들에게 오히려 전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더 잘 되게 해줄게. 난 이래요, 성격이. 되게 좋죠. 사실 뭐 더 노력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오히려 촉매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제가 처음에 깔기 시작한 것보다 지금 연봉이 벌써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왜냐면 지금 5,500, 5,700으로 가는 애들 되게 많아졌거든. 저희가 맨 처음 보내기 시작한 게 한 3,500에 3,600 사이로 많이 보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욕 겁나 먹고서 한 2,000 올랐죠. 그러니까 바보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분명 얘기하거든. 나는 욕 먹을수록 더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뭐 팀노바 매출에는 타격 줄 수 있죠. 왜냐면은 정말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그 곳이 뭐 청렴하든 안 청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 뭔가 시끄러운 거 싫어해.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뭔가 잡음이 있으면 팀노바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이 의도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봉 5천 이상으로 다 가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학원이죠. 학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교육기관이라고 해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참 우린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거고요. 저는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이제 신뢰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 보면은 만약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공격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더 노력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좋은 메커니즘이 아닐까. 위기의식은 결국엔 사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노포 팀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36분을 떠들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